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론 정묘일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묘일주를 보면 편인이죠. 편인이고 이 정묘의 12운성을 보면 병지에 속합니다. 그러면 정묘일주가 왜 병지에 속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천간에 우리 병화는 빛이라고 그래요. 빛. 이 병화라는 것은 빛으로 다 모두를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태양이죠. 그죠? 근데 정화라는 것은 열이에요. 열. 우리가 복사열 얘기하죠. 열이에요. 열. 열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만물을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익힌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과일 속을 어떻게 단맛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정화가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기운을 스탑시키고 안으로 열기를 끌어모으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이 정화라는 것이. 그죠? 그리고 이 병화라는 자체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면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화는 어떤 운동을 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정화나 그 다음에 기토나 경금은 사유추 운동을 합니다. 열매를 익혀서 이 유금을 만든다 그 말이죠. 완전히 익힌 열매를 완성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정화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유가 뭐예요? 생기가 되는 거죠. 생하는 기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와 정화의 기운은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이 일지자리에 묘목을 한번 보세요. 이 묘라는 것은 묘목이거든. 묘목. 어린 나무란 말이에요. 어린. 그리고 마치 이제 자라나는 화초라든가 꽃이 달린 꽃열매 같은 거. 그게 좀 쫙 이렇게 벌어진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린 묘목이 사실은 이 묘라는 것은 좌우묘유. 이 좌우묘유라는 것은 도화살이거든요. 도화살은 복숭아꽃처럼 흐드러지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끼다 그 말이죠. 그 중에 특별히 이 묘목은 뭐예요? 피어나는 꽃이잖아. 꽃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진 그런 형국이죠. 얼마나 향기가 나요. 이런 아름다움을 밖으로 표출하고 싶고 그 끼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형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이 묘목이 원하는 것은 병화를 원할까요? 정화를 원할까요? 당연히 병화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밖으로 빛이 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정화의 열기로 묘목에게 지금 기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어떤 형상이냐면 우리 여기가 저기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가면 묘목들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잖아. 그죠? 나무들도. 이 비닐하우스에 덮어놓고 여기에 열을 쐬어주는 거야. 이 묘목이 자랄 수 있게끔. 그럼 묘목 입장에서는 나의 끼라든가 이런 아름다움을 밖으로 표출하고 싶은데 지금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런 예민한 기질을 가질 수가 있겠다. 특히나 이 정화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묘목한테 열기를 쐬어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 왜냐하면 아직은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편인의 마음, 병지의 마음이 되면서 굉장히 예민하다 그 말이에요. 까칠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내 마음이 병이 들 것만 같은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지. 빨리 드러내고 싶은데 나의 길을. 그죠? 그래서 여기 지장간에 보면 가불목이 있죠. 천간에 지금 간목이나 을목이 어때요? 굉장히 강하잖아. 양인도 되고 걸록도 되죠. 그래서 이 편인의 기운 자체가 정묘일주는 굉장히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이 편인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기토를 한번 올려보면 이게 식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편인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도식작용이 강해지죠. 쉽게 말하면 머릿속의 정보 저장은 굉장히 능통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이 편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야 되거든.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미로 했던 것이 나의 업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마치 컴퓨터에 보면 출력과 입력이 있잖아. 입력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출력이 돼요, 안 돼요?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 기묘는 편관이고 여기가 절지가 되거든. 끊어진 자리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정묘일주의 문제는 뭐예요? 이 편인이 하는 역할이 너무 과하면 이런 식신을 극하게 되더라. 이 식신은 행동이죠. 그죠? 행동. 그리고 언어잖아. 표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식신은 창조 능력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운인데 이게 만약에 사주에도 그런 뿌리가 없다면 식상관에 대한 뿌리가 없다면 많은 아이디어를 저장하지만 그것을 표출해낼 수 있는 드러나는 능력이 약하다. 근데 여기 편인을 깔았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식을 망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편인적인 나의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 그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기가 힘들고 결국은 이 병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요. 원래 이 병지의 물상이 뭐예요? 병원에 들어누워서 환자복을 입은 그런 물상이잖아. 그죠? 대신 이 편인의 이런 전문성, 편인은 뭐예요? 전문성이죠? 이런 전문성, 프로 같은 그런 기질로 나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제대로 해 나간다면 사회적으로 크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주가 바로 정묘일주다. 이 묘라는 것은 해묘이 운동을 합니다. 그죠? 목 운동을 하죠. 목 운동. 해묘이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목 운동을 하는 것은 화운동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천간에 정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유축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 굉장히 조급함이 있다. 불안하다 그 말이지. 불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직장 가서 당장 오늘을 걱정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잘나고 싶어. 이 내 잘난 이 끼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병이 나요. 화사한 기운이잖아. 또 이 묘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생식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 자묘가 있는 사주들 있잖아. 혹은 자자나 해자나 이런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남자의 생식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묘가 수생복이 안 되지잖아. 그죠? 그리고 이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오면 이 생식기 성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남녀 모두가. 그죠? 그래서 이 묘목은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요즘에 젊은이들 애들 잘 안 낳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기묘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 있어서는 식신이니까 자식이잖아. 자식이 좀 절제에 있다는 것은 자식 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식한테 간섭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식이 절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끊어지든지 좀 멀어지든지 그런 문제가 오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번씩 막힌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도식적인 행위라는 거지. 잘해놓고도 요거도 먹을 수도 있고 가다가 고장 났다가 또 가다가 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자, 여기 신금을 올리면 어떨까요? 신묘도 절지죠. 12원성에 그죠? 그러면 신금은 편재예요. 편재. 그러면 남명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회생활 잘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활동성 있는 여자를 감당해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편인은 뭐야? 편인이란 것은 외로움이거든. 그리고 또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내 안으로. 이런 외로움이나 내 안으로 들어가고 또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이런 기운을 뭘로 해소할 수 있냐면 편재로 해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재의 즐거움으로 편인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인을 일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계속 개발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12운성의 병지에 있기 때문에 멀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 있죠. 이런 데 여행을 간다든지 한 바퀴 바람을 쐬고 오면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면서 다시 원위치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동쪽에 있다면 서쪽을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는 거야. 사람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에너지가 뭉치고 고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도 갔다가 남쪽도 갔다 서쪽도 갔다가 그런 기운을 몰아서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거든. 운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생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편인에게 있어서는 여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하고 있어요. 편재라는 것은 역마의 기운이거든. 역마성이잖아. 돌아다니는 그런 기운이잖아. 그러면 절제에 있다는 것은 한 번씩 내가 생각날 때 이런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지자리, 부부자리잖아. 그죠? 편재 같은 여성을 만난다면 절제에 빠졌기 때문에 서로 통함이 좀 약할 수가 있겠다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을 안다면 남명 입장에서는 내 안으로 자꾸 내 것만 찾지 말고 맞춰가야 돼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아내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져야지 오직 내 것만 추구하면 결국은 아내와도 뭔가 문제가 올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편재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지금 절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관계가 일찍 끊어졌던지 안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다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만큼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명에 있어서 남자는 뭐예요? 여기 지금 임수 개수죠. 계묘네 계묘. 야 계묘는 뭐예요? 생지가 되네 생지. 생하는 곳이네 그죠? 나를 생해주는 그런 기운을 가진 거다 그 말이지. 대신 한 번씩 충돌은 있어. 충돌은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보탬을 주고 나한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명이다라는 얘기죠. 입담도 좋고 문장 실력도 좋고 공부도 꽤 잘한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타고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녀 모두 직장이 어때요? 정관보다는 편관의 기운이 강하잖아. 그러면 내가 간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책임을 많이 져야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편인이라는 것은 관인 상생하고 있잖아. 그죠? 편관이든 정관이든 이 인성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식상관이 되는 형국이죠.
관성을 잘 어떻게 끌어다 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인 상생하고 있잖아. 얼마든지 잘 끌어나갈 수가 있다. 직장 생활에 굉장히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는 좀 받아요. 일복도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대신 뭐냐면 정묘일주는 이 편관이라는 것은 명예거든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또 이 묘 자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화살이잖아. 남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좀 알려지고 싶고 내가 어느 정도 권위도 갖고 싶고 사회에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많은 일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묘일주 남명에 있어서 자식 자리는 아까 계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성, 그죠? 그럼 일단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문서 쪽으로도 학문 속으로도 인연이 있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자식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묘일주 자체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운이고 이거는 나의 모습을 뭔가 그 끼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쪽의 예술성으로 굉장히 두각을 좀 많이 드러낼 수 있다. 마치 이게 두 손을 모아서 촛불 앞에 기도하는 그런 형국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붓으로서 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려내는 그런 형국도 되어져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좀 많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많아요. 특히나 지금 이 묘라는 것은 편인이잖아. 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어머니가 종교에 심취했다든가 안 그러면 마음자리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쪽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일주면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한 좀 이 편인의 기운이 나한테 너무 관습하고 만약에 관여하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묘일주의 자식이 있다면 그냥 넌지시 지켜보는 형국이 좋거든요. 스스로 몰입하는 능력이 대단하잖아. 이런 집중력, 몰입력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이다. 아까 부족한 게 뭐였어요? 식신이었죠? 이 기운을 길러내야 돼.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자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뭐라도 생각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리고 무슨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창작 이런 것들을 요즘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꺼내놓을 때가 많잖아요. 자꾸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나를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묘라는 기운이 활짝 더 두드러지게 크게 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너무 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업다운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12운성으로 병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아까 건강 신묘도 절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운동도 좀 나가시고 따뜻한 햇살 아래 이 묘의 기운을 크게 아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묘가 날 길은 뭐겠어요? 결국은 전문 지식인이죠. 전문성. 그리고 자격. 내 자격을 확실히 갖춰라. 그래서 전문인으로서 남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갈 방편이고 또 하나는 이 끼가 훨씬 도드라지게 세상에 크게 펼쳐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한 것보다 내 자신이 조금 무뎌질 수 있게끔 어디라도 다 어울려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교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묘라는 것은 토끼거든요. 토끼는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던 자리만 왔다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내가 예민하다고 그랬잖아. 예민하고 안으로 잘 삐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의 크기를 좀 크게 길러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소양을 길러서 이런 전문의들로서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이 정묘로서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